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자기 잘난 체를 참 많이 하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뭐 반도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 분야라는 것이 거의 범용 제품이 됐지 않습니까? 범용 제품이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체 탄력성이 높은 겁니다. 대체 가능성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HBM AI 반도체의 중요한 그런 구성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부분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앞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 시차를 두고 범용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성훈 논설위원이 태평로는 조선일보의 대표 칼럼이죠.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서 희미해지는 한국 그런 글을 쓰셨네요. 뭐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핵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서 도저히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썼네요.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최고입니다. 그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안 쓰면 미국의 마이크론에 사면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깨우치는 게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4.5일제 이렇게 도입할 겁니다. 완전히 골로 갈 때까지 놀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대체 휴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덕을 봤더군요. 자, 이 보시게 되면은 한 반도체 임원이 아마 이 기자분한테 이야기를 해준 모양입니다. 지난 4월에 테네시주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인 밴드빌트 대학교에서 칩우어라는 그런 젖으로 유명한 미국의 터프처 대학의 클리스 밀러 교수, 이제 한국에서도 자주 인터뷰를 응하신 분이죠. 이분이 나와 여러분들 연설한 내용이 아마 유튜브에 떠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결성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대목에서 대만, 일본, 네덜란드는 반도체 동맹의 주요 대상국이지만 한국은 거의 언급조차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한국이 특별한 걸 안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걸. 우리는 삼성전자가 최고다 이렇게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후발주자인 대만의 TSMC하고 시장 가치가 4배 이상 정도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밀러 교수가 세 나라 동맹 대상으로 꼽은 근거는 분명했다. 대만은 AI용 최첨단 반도체의 95%를 생산하는 국가고 TSMC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절대적인 지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1번은 엔비디아 2번은 TSMC 이렇게 투자하면 되죠. 개별 주식을 투자할 것 같으면은. 일본은 신S와 섬코 같은 기업이 전 세계 고품질 웨이퍼의 56%를 담당하고 포토레지스터 등 핵심 소재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여러분들 소재 산업이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지존급이 네덜란드의
ASML 노광장비,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 수출한 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각각이 내놓을 수 있는 확고한 1등이 있는 겁니다. 대만은 AI 반도체 제조 역량, 일본은 소재 공급, 네덜란드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이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럼 뭘 갖고 있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60%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른 나라가 HBM 고대역풍 메모리는 잘 따라오지 못하지만 반도체 고위 임원 이야기가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테크 업계에서 한국의 메모리를 대체 가능한 양상품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양산품.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술이 범용 기술이 된 겁니다. 범용 기술. 시간의 문제인 겁니다. 시간의 문제. 여차하면 이런 마이크론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 협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상 매일 보는 외신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다루는 뉴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 기술 동맹을 일본 대만 중심으로 구축하는 기류가 갈수록 뚜렷해진다. 당연한 거죠.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뭐 국뽕에 취하는 것도 좋은데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최근에 한 국가가 보유한 기술력이 국제관계에서 지리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이것을 이른바 기정학 테크노폴리틱스라고 부른다. 보유기술이 이제 피리오 뭐 리벨리온 이런 거는 뭐 소소한 거죠. 추론 전문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뭐 그런 회사야 미국에서도 수없이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AI한테 여러분들 한번 내가 물어보니까 내 생각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항상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다 대체가 가능하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한국이 상당수 부분에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에 약간의 우위가 있다. 그렇게 이런 답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절대적인 그런 우위는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일론 머스크 한 일주일에 한 90시간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 45시간제 뭐 이렇게 52시간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